하면은 180페이지 할 차례죠. 180페이지. 180페이지. 그리고 음식물 수치 같은 경우도 음식물 점심 먹고 싶으면 어디 하냐면 저 위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옥상. 옥상 아시죠? 옥상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탁자도 있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떼감질로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뛰어댕겨야 돼요. 우리 200평이거든요, 위에. 우리 전체가 200평이니까 한 바퀴 몇 바퀴 돌면은 운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돗자리 펴놓고 이제 앉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뭡니까? 뭐 같이 앉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같이 앉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학원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아시죠? 학원에서는 이 얘기도 이렇게 좀 하기, 마스크 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좀 주의를 좀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동산 물건의 변동 나와차리죠. 자, 우리 판서노트에 이거죠. 판서노트에 38페이지. 자, 38페이지 펴시고. 자, 38페이지 내용 설명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건 변동인데, 이 물건 변동이, 이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물건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동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이 있고 동산 물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동산의 물건 변동을 배웠는데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 부동산의 법령에 의한 득실 변경은 득실 변경, 득 뭐예요? 취득하고 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예요? 등기죠. 공적으로 볼 시점이다. 공시 방법이 뭐예요? 등기단 말이에요. 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187조 가는데, 자, 이건 예외죠? 예외. 자, 우리가 상공, 판경 기억납니까? 7기 돼 있잖아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상속은 뭐라 돼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시 적어다 냈죠. 자, 공용징수는 뭡니까?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가잖아. 이게 수용이죠. 수용입니다. 자, 이럴 때도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수용, 개실. 보상금 지급하는 게 수용, 개실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든지 집을 팔았는데 돈을 다 받으면은 그 다음에 등기를 지가 치든 말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받아봐서 뭐 한 팔아본 적이 없어요? 팔아보면 돈만 다 들으면 되잖아. 맞죠? 나는. 지가 등기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맞잖아요? 자, 그래서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 날 물건 변동이나 등기 없이도. 판결은 무슨 판결인데? 여기 장애시 나왔잖아요.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자,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는 뭡니까? 매각, 대금,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큰 수를 봐야지. 큰 걸 봐야 장도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물건 변동 받고 이제는 뭐 자, 우리 자격이 있다면 부동산을 거래합니까? 동산을 거래합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 그래서 출제도 여기서 딱 내고 끝내버려요. 여기서 있잖아요. 요거 내다가 요거 내고 뭐 내다가 보니까 중간생활등이 내고 막 내다 보니까 여기서 다 내쁘거든. 두 문제 세 문제 내쁘니까 여기 넘어올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추정력 내쁘고 내쁘니까 여기 넘어올 게 있다 없다? 에이, 버리뿐다고. 항상 지금 19회 때 선의 취득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뭐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출제자들이 이거 얘를 버려붙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죠? 그런데 또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또 물어보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쓰이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점유인데, 공시 방법이 점유죠. 점유해서 인도하는 건데, 인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자, 4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현실 인도. 자, 이거는 크게 어떻게 하냐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무권리자로부터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권리자로 취득이 뭐예요? 선의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현실인도, 그 다음에 간이인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강의하니까 답답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예. 봅시다. 그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고. 아시죠? 아, 이게 현실인도, 이게 간이인도고, 이게 점유 계정이고,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현실인도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을에게 넘기는 게 뭐예요? 현실인도. 자, 간이인도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을 이미 넘겨놨어.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러면 너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넘겨놨다가 너해라 이렇게 하는 의사표시로 넣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 간단한 방법, 넘기 방법, 간이인도로 한다. 이해만 되면 되고, 이해 안 돼도 버려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점유계정인데, 점유계정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임차해서 빌려 쓰는 게 뭐라고요? 점유계정이란다. 자, 이 점유계정의 의미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점유권에 가면은, 오늘 배웁니다. 점유권에 가면은 내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이라고 해요. 남의 것을 빌려서 점유하는 것을 타주점이라 하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뭐예요? 필수죠. 그럼 이제 타주점이에요. 임차인도 타주점이에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매수를 했다. 소유자 가져가는 거죠. 타주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뭐로 바뀌는 겁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타주로 바뀌었죠? 점유 형태가 고쳐졌다. 개정됐다. 점유 개정이 난다고. 알겠어요? 이해가 되면 돼. 이해. 그래서 민법도 이해만 되면은 다 쉬운 거야. 이해가 되고 있으면 쭉 이해가 되면은 외울 필요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이게 외워진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점유 개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점유 개정이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 어떤 예가 있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이 옛날 아파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제 몇 년에 팔아야 됩니까?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는 1년 내에 팔아야 되죠.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내죠? 취득세도 많이 내고 그러죠? 폭탄 맞습니다, 이제. 그죠?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뭡니까? 소유권,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내가 이거 팔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권을 이제 팔았는데, 왜 잔금을 쳐야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 예? 그래서 팔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 입주를 해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넘겼지만 다시 빌려서 3개월 더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서 얼마 까줍니까? 한 뭐 몇백만 원 까주잖아. 맞아요? 네, 월세중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 500만 원 까줄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점유계정이라고. 소유권을 넘겼지만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하는 게 무슨 계정이다? 점유계정입니다. 이해됐어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점유계정이 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병에게 갑이 병에게 자전거를 임차해 줬습니다. 빌려줬어. 임차를 해줬어. 자, 그래서 5시간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되죠. 기간이 5시간 지나면은, 아니, 우리 경주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고 5시간 빌려가지고 막 돌고 난 다음에 반납하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 자전거 빌려서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넘겨버리면 얘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자, 그러면 요게 뭐랬습니까? 목적물 뭡니까? 반환 뭐라고? 청구권이잖아. 이해됐어요? 이걸 얘한테 양도하니까 이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됐어요?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뭐라고요? 양도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목적물을 빌려줘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넘기니까 이 사람이 취득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인도의 방법은 4가지가 있다. 현실 인도 바로 넘기는 거, 간의 인도는 이미 넘겨놨다가 너희라는 의사표시로 얻게 되는 거. 점유 계정은 뭡니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내가 점수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라고? 점유 계정이다. 제3자에게 목적물을 빌려줬다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김으로써 취득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인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보세요. 자, 180페이지 서설 되어 있습니까? 서설. 자, 서설에서는 2번째 줄 끝에 동산물권의 병동은 권리자로부터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칠판에 판소부터 적어놨죠. 또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이 인도하는 방법이라고요. 인도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의취득이다. 갈로 돼 있죠? 갈로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선의취득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첫 번째 줄 일단 줄 것이고,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 인도 찾았어요? 핵심 단어가 뭐야? 현관펜. 인도. 동산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해야 누게 된다고? 얻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부동산에는 뭐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동산은 인도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양갈로 2번 현실 인도, 양갈로 3번 간이 인도, 옆에 점유 계정 5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했죠? 맞죠? 시험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그냥 깨끗하게 비워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나온 적이 없다. 단독 문제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지상물에 대한 물권 변동 나와 있는데 밑에 가서 이제 입모양하는 거. 자, 요것도 X입니다. 안 나와요. 자, 한 번 나왔던 거는 자, 어떤 거냐? 이거 나왔어. 우리 판소노트 37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 가니까 이게 나왔죠. 수목인데, 자, 우리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자, 이 명인 방법이 뭡니까? 자, 이름을 새기는, 누구, 밝은 명자, 이름이 맞죠? 누구 이름을 밝히는 거, 명의를 밝히는 걸 명인 방법이라고. 이 수목이 있는데, 여기 팻말을 씌워서, 이거 누구 거다, 갑돌이 거다, 누구 거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가면은, 이렇게 가지고 딸기를 막 키우는데, 이제 수박이 나오대요. 어제 보니까, 롯데마트 가니까 수박 나오대요. 수박 나오는데, 벌써 수박이 나와요, 수박이. 딸기 다 키우고 나는데 뭐 키운다 그랬어? 수박 키운다 그랬잖아. 알겠죠? 잘 모르나 보네요. 하여튼 키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는데 앞에다가 무슨 영농조합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방법이야? 명인 방법. 그래서 여기 있는 딸기는 무슨 영농조합 거다, 농협 무슨 영농조합 거다 다 돼 있죠? 이게 명인 방법이야. 그럼 이 딸기들은 전부 다 미분리 과실이지만 누구 거라고?
명령조합거라고.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명인 방법. 그러면 누가 나타난다고? 소유권 나타나죠? 근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어 없어? 편말에 저당권 설정. 이게 묵수했는데 저당권 설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등기부가 있어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게 시험 포인트야. 나온 적이 이것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등기가 되면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됩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 저거 아시는 분 중에 그 임업사업자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거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산에 나무 이렇게 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땅 사면은 산 사면은 있잖아. 산을 사잖아. 나무 심죠? 대출 됩니다. 대출 된다고? 그럼 걔들은 뭡니까? 이렇게 땅 삽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땅 뭡니까? 산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파른 거 삽니까? 이렇게 된 거 삽니까? 완만한 거 산다고. 그래야 뭐합니까? 나무를 심고 보상도 LH공사에 보상도 받고 알겠습니까? 다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래서 합니다. 그렇게 나무 많이 심어 놓으면은 보상 많이 받아야 받아요. 그 사람이 따라서 물어보면요, 보상 많이 받는 거 다 알려줍니다. 진짜 다 알고 있어요. LH공사보다 몇 배. 근데 그 사람은 정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무도 실제적으로 심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꾸기도 가꾸고, 조경도 하고. 그거 보면 조경 기술사도 다 있습니다, 걔들. 네.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사업자를. 자,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되면은 등기됐잖아. 그럼 소유권 나타나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15년 동안 한 번 나왔어, 이거. 자, 한 번 나왔다. 명인 방법으로 같으면 소유권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시험 나왔던 거야. 임목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81페이지에 182페이지의 내용 볼 필요 있다 없다? X. 그것만 딱 적어놓고 끝. 아시겠죠? 뭐 이건 뭐 보다가 돌아봅니다. 예? 옆에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 필수 필독 적어놔. 사법고시 공부하면 필독이야. 알죠? 뭐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면 필독인데 변리사도 안 냅니다, 요즘은. 예? 아시겠죠? X다. 두 페이지 X. 자, 옆에 가서 183페이지. 자, 물권에 이제 소멸로 갑니다.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이 뭐였습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물권 변동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물권이 발생, 변경하고 많은 거다. 그렇지. 이제 마지막 뭘 본다고? 물권에 그렇지. 이제 된다, 이제 좀. 이제 뭘 배운다고? 소멸을 배운다고. 물건이 발생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고, 변경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한다고? 소멸. 소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소멸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건은 어떻게 소멸하는데?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 종류만 딱딱딱 하시고, 혼동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목적물의 멸실. 소멸이죠? 목적물 멸실, 소멸이야. 자, 대표적인 게 무슨 백화점입니까? 상풍백화점. 들어봤죠? 1994년도에 상풍백화점. 멸실했죠? 멸실등기. 우리나라 최초의 멸실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라 하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소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 자, 우리가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에 보면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 것 중에 용익물권 들어봤어요? 자, 용익물권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이 한다?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는 몇 년간 행사하잖아요, 몇 년간?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거의 했어요. 맞죠? 저번 주에 셋째 시간에 했습니다. 자, 기억나요? 모르겠으면 한서 노트의 38페이지 지금 펴봐.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에 자, 옆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옆에 적어놨죠?
처음 오신 분은 안 찍혀 있어. 옆에 사람들 좀 빌려서 뺏기세요. 옆에 사람 좀 빌려. 뒤에 사람인데 옆에 사람 둘 다 처음 왔기 때문에 예. 처음 오셔서 그래요. 처음 오셔서 거리두기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빌려서 좀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용의 물건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두 번째가 소멸시 완성. 그렇죠? 그때도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그래서 용의 물건은 무슨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다.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뭔데? 시간이 흐르면서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 게 취득시효예요. 소멸시효의 반대 개념이 취득시효입니다. 오늘 배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입니다. 자, 수용이 되면은 거기에 있던 각종 권리도 싹 다 없애쁘죠? 예? 국가가 도로 닦기 위해서 땅을 뭐 했습니까? 수용했잖아, 수용. 수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각종 권리도 다 없애야 되죠? 그래, 개발하고 할 거 아니야. 땅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할 거 아니야. 에? 자, 그러면 수용이 되면은 이게 다른 말로 뭐랬어요? 무슨 징수?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가는 겁니다. 공용 징수. 자, 그럼 수용이 되면은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거기 있던 각종 권리들은 다 싹 다 뭡니까?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뭐랄까요? 이런 게 있죠. 뭐 혼동할까요? 혼동부터 할까? 혼동은 뭐야?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전세권. 자, 우리가 이제 혼동을 좀 이따가 해야하고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수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일단 몰수도 합시다. 몰수는 뭐입니까? 몰수는 우리가 몰수 들어봤죠, 이거? 요 지금부터 최근 LH공사에서 들어봤죠, LH공사. 그 직원들 재산 뭐 한다고 그러세요? 이득보고 다 몰수한다 그랬잖아. 예, 형법상 문제가 됐을 때는 재산을 뭡니까? 뭐 된다? 몰수하죠? 자, 됩니다. 여섯 번째 가서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 자, 그러면 포기하면 내 소유권 포기하면 소멸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몰수는 형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책 말고 법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서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돼요. 6가지 중에서 5가지 있다 생각하시면 돼. 포기. 자,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때도 뭡니까? 소유권이 포기니까 물권이 소멸하는 거 맞죠?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있다. 6가지가 있는데 몰수 빼보고 5가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혼동이 나오는데 혼동이 이제 191조 내용입니다. 191조. 자, 그러면 혼동 보기 전까지 내용을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가니까 물권의 소멸에서 목적물의 멸실 나와 있어요. 목적물의 멸실 첫 번째 줄 당연히 소멸한다. 목적물의 멸실하면은 당연히 소멸하고, 이번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소멸한다 그랬죠. 자,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입니다. 자, 포기는 내가 물권 소유권 포기하겠다, 소멸하는 거죠. 첫 번째 줄 것이고,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포기입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 없고. 자, 넘기셔서 공용징수 나옵니까? 공용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던 각종 권리들은 다 소멸합니다. 다 넘어가고, 혼동입니다. 자, 혼동은 별표 2개 해놨죠. 자, 우리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건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지문으로 나옵니다. 지문으로. 요즘은 단독으로 내긴 좀 양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문을 잘 냅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를 딱 2번 10년 동안 한 번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번 정도 나왔던 내용이다. 자, 혼동 보겠습니다. 191조예요.
자, 혼동 갑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뭡니까? 혼동이죠. 평상시 계속 혼동합니다. 맞죠? 예. 민법 공부하면 뭡니까? 개론 생각나고 이러죠. 예. 자, 개론 공부하면 공법 생각나고 이러죠. 예. 연세대 기숙사 하대. 아, 연세대 기숙사 하대. 그게 뭐였어요? 어제 뭐 토요일 날 안 들었어요? 뭐 열심히 듣더만. 자, 알아서 하세요. 공부요. 자, 혼동. 자, 혼동 갑시다. 자, 우리가 혼동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전세. 자, 봅시다. 전세권이 뭐였어요? 자, 2년간 전세를 설정하는데, 여러분이 집주인이야. 집주인. 전세권 뭐랍니까? 여러분 전세권 설정해 줬잖아. 설정자라 해. 그 2년 동안 사용 수익하는 애가 누구야? 전세권자. 맞아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꽂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이렇게 전세권 성립하죠? 이렇게 된다. 자, 전세권 성립을 했어요. 자, 2년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집주인이 뭡니까? 집주인이. 자, 이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했더만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 대출도 안 돼. 무슨 말이죠? 대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니 해라. 니 해라 이래야죠? 서울 같은 경우는 니 해라 하면 단장하자 아픕니다. 서울 경기도는 지금 단가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소유권 가져왔어. 그럼 이 전세권은? 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제약하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액션 취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해 놓죠. 맞아요? 자, 그런데 소유권 가져와 버리면 내가 이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있어, 없어? 내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뭡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요게 191조에 1항에 보면 돼 있다고. 알겠어요? 민법 191조 1항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여기가 전세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다, 임차인이다, 저당권자다. 이런 사람, 제한물권자가,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그냥 임차인 빼보고도 제한물권자가, 이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제한물권자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저당권자 이런 임차인도 포함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이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혼동이다, 혼동. 자, 이거 혼동. 이 혼동으로 말소할 때 무슨 신청합니까? 등기부부터 하대, 금요일날. 단독 신청이라고. 네? 단독 신청하죠? 네,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왜? 내가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전세권에 대한 등기 필증도 갖고 있잖아. 등기 필 정보, 전세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죠? 받았으니까. 이거 전세권 없애려면 누가 가야 돼? 지가 가서 해야지, 어디. 자, 그래서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한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됐어. 이게 191조 1항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파스워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42페이지 맞지요? 42페이지 맞지요? 42페이지에 번지를 잘해야 돼. 소재를 지번을 잘해야 돼. 소재 지번 잘 알아야 돼. 소재 잘 알아야 돼. 지번. 자, 그래서 자, 4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 자, 우리가 191조 1항의 단서에 보면은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을 가져왔고, 얘가 이제 누군데, 전세권자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권 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전세권 담보대출. 요즘 이자가 2%입니다. 2점 몇 프로. 곧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2점 몇 프로에 전세자금 대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자금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죠. 이 사람이 이제 제3자야. 제3자 권리에 뭐가 돼 있습니까? 저당권에 목적이 돼 있지. 뭐가요? 전세권이.
이해되세요? 전세권이 저당권에 뭐가 돼 있다? 목적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을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칙은 이 저당권이 없어질 때는 혼동으로 뭐합니까? 소멸하잖아. 그런데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어, 전세권이. 이거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소멸한다 그러면은 이 은행은 대출 안 해줍니다, 절대. 왜?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죽을 때까지 전세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뭡니까? 전세 살다가 집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거 아니야? 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맞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받았다. 내 소유권 가져와도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지상권 가면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지상권이 뭐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이게 옛날에 30회 때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은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바로 소멸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돼 있어. 또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은행이 대출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시원하게 해준다고 이제. 그런데 국가에서 제약하면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뭡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고, 더 해주고 싶은 데는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은행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 정리, 명예퇴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유권을 가져와도 제한물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제한물권은 요 제한물권이죠. 이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자, 전세권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1, 2월 달에 여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 자, 그런데 전세권 담보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인. 이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저당권자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 저당권자가 목적이 된 전세권을 가져왔어. 그러면 얘는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할까 안 할까? 한다고.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권리를 가져왔잖아. 자, 뒤에 있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왔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야.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물권을 가져와 버리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이 지상권이다.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을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뭡니까? 둘 다 소멸이다. 이게 191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91조 4만 가면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에 이 마이크를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줄까지 다 해가 11만 원 들어갔어요. 11만 원. 자, 이 소유권도 갖고 있지만 뭐도 갖고 있어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점유권도 있어. 그러면 이 마이크를 침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반환 청구하는데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30회 나왔던 거야.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자, 그리고 점유에 의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다시 본권에 관한 소, 소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19회 시험에는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나왔어. 광업권이 뭐예요? 미채굴 광물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기라. 예. 금요일 때 하고 했어요. 자, 이 미채굴 광물은 자, 토지 소유자 갑인데 이 광업권이 뭡니까? 은행도 있을 수 있죠. 예? 이 광업권은 뭡니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토지 광업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광업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광업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준다고? 국가가 줘. 국가가 준다니까? 맞죠?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업권 이런 것들은 베트남이라든지 저쪽에 동남아 쪽에는 이거 석유를 자기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석유를 이게 뭐 능력이 안 되잖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보고 우리나라 이제 SK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뭡니까? 그 사람 보고 뭐합니까? 캐치해라. 그러면 국가가 자기가 이제 딱 40%만 가져가고 60%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국가가 무조건 일부분 가져갑니다. 채취하면. 알겠죠? 그럼 이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법에 딱 안 된다고 돼 있어. 광업법에. 공장 재단 재단 광업 재단 재단에도 혼동 소멸 안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 광업권은 혼동을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이거 19회 때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광업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업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업권 혼동을 소멸한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내용이고 예외가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예외 2. 자, 어떤 내용이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자, 10억짜리면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습니다. 네? 이게 저당권이라거든요. 은행을 저당권자라지. 자, 제일 위에 있을 때 1번 저당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병은행으로부터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또 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새마을금고에 붙어놨어. 뭐 붙여놨어? 후수리 대출됩니다. 이거 막 붙여놨어요. 왜? 자고 일하면 아파트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죠? 그럼 후수리 대출 해준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네, 해줍니다. 그게 무슨 저당이다? 2번 저당이에요. 또 1억 빌릴 수 있죠? 그래도 담보 가치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은행이 이자가 삽니까? 얘가 삽니까? 여기 사죠. 여기 가서 또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죠. 되는데 이게 얘한테 박아놔놓고 자, 새마을금고 가서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4번 저당, 5번 저당, 6번 저당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만을 제일 위에 있으면 1번 저당, 두 번째 있으면 2번 저당, 세 번째 있으면 3번 저당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 있죠. 자, 예를 들면 요 1번 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촌 동생인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 자, 네 아파트에 내가 전화권 설정할게 하고 돈 빌려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달라붙을 수도 있죠. 맞죠? 자,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못 갚겠대. 찾아왔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내 소유권 넘겨라. 그럼 내가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뭘 취득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했죠? 자,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게요. 혼동으로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얘가 2번, 1번으로 순위 승진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무슨 권리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은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이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없죠? 후순위가 없으면 요거는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만일에 이 소유권 가져왔다. 이 권리가 없어지면 순위가 밀리쁘면 안 되잖아요. 다시. 1번 저당권자가 얘보다 먼저 해가지고 순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없어져 버리면은 얘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 돈 빌려준 1억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혼동 소멸해 안 해? 안 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밑에 2번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면은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1번 저당, 2번 저당 나왔는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밑에 있죠? 혼동 소멸해 안 해? 안 한다. 2번 저당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됐어요. 자, 이게 혼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보게요. 자, 어디 가느냐? 184페이지. 자, 혼동의 의 돼 있죠. 의의 첫 번째 주고시고 혼동이나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인인에게 기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나왔는데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이 다른 물건이 옆에다가 현관펜 뭐라 되어 있어요?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이 기속될 때는 뭐가 소멸한다? 제한물권, 다른 물건,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돼 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 전세권과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191조. 그러나 제한물권이 자 전세권, 지상권이 전세권, 지상권 적어놓으세요. 전세권, 지상권이 제3자 권리에 제3자 권리라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됐단 말이야.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다시 그 물건이 지상권과 전세권이 제3자가 누구야? 저당권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이 법조문을 이해하면 법조문이 이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업번이 이제 그 내용이고 니은번이 뭡니까?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다. 이게 설명했죠? 1번 저당, 2번 저당 찾았어요? 1번 저당, 2번 저당 찾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밑에 후순위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밑에 아무것도 없죠?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가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91조 2항입니다. 저당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자,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같은 얘는 제한물권. 이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경우 저당권자가 뭐를 취득했다고요?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제한물권을 가져와 버리면 제한물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예외는 아까 기역, 니은이 똑같습니다. 제3자 권리 목적이 됐을 때는 안 하고 본인 이유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밑에 가서 혼동입니다. 혼동으로 양갈로 4번입니다.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 권리. 자, 타이틀의 현관펜. 점유권 소멸해야 안 해? 안 한다. 옆에다가 191조 3항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하고 세 번째 줄에 191조 3항으로 돼 있습니다. 강호권은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9의 기출 해놓으시고 양도 한번은 몰라도 됩니다. 자, 효과입니다. 효과. 첫 번째 줄 끝에 혼동된 물건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하면은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경우는 없는데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거냐? 칠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 이 저당권이지. 근저당. 이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자, 이 소유권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진작보다가. 그러면 혼동으로 뭐합니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혼동으로 뭐합니까? 소멸하지.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뭐합니까? 부활하지. 오케이?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원인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잖아. 혼동으로 소멸하는 원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뭐 한다고? 부활한다. 맨 마지막 줄까지 쭉 보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따라서부터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매매가 뭐로 밝혀졌다고?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이해됐어요? 네, 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원인 자체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했어요? 혼동을 했죠? 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월달에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혼동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거 돼 있는데 갑 소유 물건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그럼 을이 대항력을 갖췄고요. 병이 저당권 취득했다. 자, 이거는 요입니다. 요거. 자, 씹어보세요. 임차권을 취득했죠? 대항력 갖췄죠? 그 다음 밑에 뭐 했다고? 저당권 설정했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7번 보세요. 임차권자가 대항력 갖추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가져와도 밑에 뭐가 있어? 후순위 권리 있죠? 그럼 이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1번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죠?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되고. 2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자,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갑의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7번 보세요. 지상권인데 여기 지상권이야. 이 지상권이 뭐에 목적이 됐다고? 저당권에 목적이 됐는데 소유권을 가져와도 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으니까? 목적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맞죠. 맞습니다. 자, 제3자 권리에 목적이 됐을 때 지상권자 갑이 소유권을 가져와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제3자 권리에 목적이 됐으니까. 2번 맞죠? 3번 채무자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이 있는 경우에 을이 갑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자, 여기서 을이 1번 저당입니까? 2번 저당입니까? 1번이잖아. 1번이 소유권을 가져왔다. 밑에 2번 있지?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되지. 1번 있고 2번인데 1번이 소유권 가져왔다. 그럼 밑에 후순위 있잖아.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그럼 4번 틀렸습니다. 4번.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여기네, 여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소멸한다 해야 되죠? 소멸한다 해야 되고, 틀렸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해야 되고. 5번은 끝에 가면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지. 합니다. 자, 답이 몇 번입니까? 갑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저당권의 목적이 됐지. 을이 저당권 목적이 됐죠. 지상권자 소유권을 가져와도 저당권의 목적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으니까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풀면은 끝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쉽니다.